네, 경찰의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배후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선 검찰과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논란이 블랙홀처럼 전국을 빨아들이는 형국입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격은 교수 두 분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의 파문이 너무 커서요. 사실은 김기식 금감원장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문제도 야권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민주당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민정수석실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고 이것도 특검에 포함이 돼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선관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엊그제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6건 해석문을 보면 다시금 선거법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한다거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김기식 전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를 넘어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차제의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최 교수님, 이번 사건, 그러니까 낭만 사건이죠. 예, 그렇죠. 청와대와 여당이 체면을 좀 구겼는데 저런 모습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저런 모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년 의원이 아까 전제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 거니까 제가 볼 때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또는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선거법이 해석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여지가 있고 또 명확하지 않게 구분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한번 내서 헌법에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고 이제 다른 것보다 이거 같아요. 그 임기 말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건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게 맞지 않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김기식 원장이 임기 말에 또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돈을 이렇게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선관위 결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정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이러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태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의 국외 출장 전수조사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안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저는 궁금해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외 여유를 가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게 만약에 공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무를 갔다면 특별히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관점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관점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아니 피감기관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외유를 가고 출장을 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니 국회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고 그래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누가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갔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는 거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 과연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 야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선관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일 때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당시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미 이 내용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위법하다고 하는 건 선관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행동 자체에 큰 문제, 위법이 있다고 선관위
선관위 판단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라도 나오게 됐을 경우는 결국은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김기식 원장은 사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김기식 원장 한 명의 건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최홍식 금감 원장도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게 됐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대 인사 라인에 있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게 됐을 경우 지금 있는 청와대의 추가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저는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전체적인 참모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좀 촉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드루킹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 먼저 얘기 좀 하죠. 경찰의 이 수사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뒤늦게 뭐 수사팀을 좀 확대해서 꾸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배경 배우랄지 뭐 동기랄지 그렇죠. 뭐 어떤 자금 출처랄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또 시기가 좀 적절했더라면 지금 검찰에 넘겼던 휴대전화를 다시 좀 돌려달라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김경수 의원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나서 그걸 더 조사해야 되니까 다시 그러면 제출했던 거 돌려달라. 그거 다시 분석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진한 부분에서 경찰이 좀 반성해야 되고 경찰이든 검찰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열심히 조사해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고 왜 이런 일을 벌였으며 이 사람에게 엄청난 제가 볼 때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거 운영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주장이 11억이죠? 그러니까요. 11억 정도 들어갔고 매달 500만 원 이상 되는 그 운영비를 다 냈어요. 본인의 직업도 지금 뭐 명확하게 뭔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뭐 비누 팔아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뭐 강연하고 이래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계좌 추적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어디서 가져왔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그래도 연관된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드루킹의 존재가 왜 이렇게 두각이 됐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을 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직접적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개입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개입된 사람이 처벌해야죠, 당연히. 이건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 잘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의 항의 방문을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뭐 공식 브리핑도 사실상 없었던 내용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시청자분도 너무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3가지 정도만 이 부분에 좀 의혹이 있고 반드시 좀 밝혀야 될 쟁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짚어주세요.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적 공지나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모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선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모임에 뭐 많게는 1000명, 적게는 몇백 명씩의 모임들이 있었던 건데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파주 있는 출판사에서 유령 출판사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조직의 실체를 일단 제일 처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현재로서는 3명이 구속돼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속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가 핵심 인력이고 여기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마 파악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 자금입니다. 이 운영 자금에 돈이 흘러간 출처들을 규명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자발적인 행위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지시나 사주로 인해서 결탁된 행위인지를 밝힐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올해 1월에 있었던 단순하게 현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조작으로 현재는 규정이 돼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대통령 경선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매크로 조작 그리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댓글에 대한 공감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든지 실시간 검색어까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네이버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라면은 이러한 조작을 통해서 이 네이버 홈페이지 특히나 이 모바일로 돼 있는 여기에 전면에 배치되는 기사까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선거에 있었던 국민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경찰에서 수사하다 검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을 때 애당초 형사팔부에 배당돼서 제대로 미진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과 뭔가의 유사한 기시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저 좀 여쭤볼게요. 자, 특정한 지역, 출판사라는 거 특정한 공간에서 다수가 뭐 여러 명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했고요. 그래서 추천 댓글을 달는 그런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과거의 댓글 공작, 이전 정부의 댓글 공작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민간과 국가기관 네. 그거 차이밖에 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라고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 댓글을 공작했다는 거고요. 다만 그때와의 분명한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매크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나서서 댓글을 달았다. 그 댓글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을 달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선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건 매크로를 통한 조작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작 행위들을 토대로 기사에 대한 배치 등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권 쪽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 공작과는 확연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 관련해서 수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검찰이 다시 재조사, 그러니까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처벌은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처벌은 못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검찰총장이 이런 발표를 한 건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는 그러면 이 사람이 무혐의로 풀려났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건과 그때의 사건이 연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어떤 의심 의혹 이런 부분들 풀기 위해서는 들여다보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점검위원회라는 것을 회부를 시켜서 거기서 들여다보기로 했거든요.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수사가 맞춰졌는지 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지금의 이 사건의 어떤 파장과 연관돼서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인재영입위원장이죠. 바른미래당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 당시에 저게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나 봅니다. 저 당시에 토론회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저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고 상당 부분 지지율이 빠지면서 여론들이 굉장히 요동쳤던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안철수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호남 지역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두고 MB 아바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게다가 당시에 민주당에 있는 문건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또 나왔다라고 해서 아마 저 질문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쪽의 이야기를 하면 드루킹이 저걸 MB 아바타라는 걸 가장 먼저 꺼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이 여지까지 썼던 메시지의 기록에 따르면은 본인 스스로가 과거부터 MB 아바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론을 형성하도록 조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현재로서는 이 당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드루킹에 대한 행위 자체와 그리고 여기에 개입됐던 정치권의 연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방금 이제 청와대에서 이 드루킹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아마 처음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하게 진상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청와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김기식 원장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그만큼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본다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백원호 비서관까지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연관이 되면서 청와대도 일정 부분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아니면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봤을 때 청와대도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하냐, 뭐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입장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여지고요. 뭐 청와대 입장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거는 조사해서 정확히 밝혀내야죠. 정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일을 왜 벌였는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저는 개입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처음 고소한 사람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뭐 몇 명이나 아니면 뭐 대선 기관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어떤 예. 선거 조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당 차원에서 이걸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이렇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본인들도 지금 피해자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거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뭐 모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와준다고 와서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는 인사청탁을 해서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보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실이야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인도 피해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이 결국은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강력하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팬덤에 빠진 한 개인의 일탈일도 또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다 이런 시선도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야권의 공세가 강합니다. 홍준표 대표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특검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힐 내용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당대표가 된 이래에도 내가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여론 조작을 한다. 지지율 조작을 한다. 댓글 조작을 한다.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면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이에 쏘갔던 그것을 하나둘 알게 됐습니다. 오늘 모 언론사 사설에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댓글 공작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른 야당들과 연대할 것이고 민주당이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특검과 국조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할 일 많은데 보이콧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예. 네, 일단은 뭐 국조와 특검을 사실은 야당이 다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만약 합세를 하게 된다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순실 사건에서 바라보듯이 이 사건 처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해서 수사하다가 진척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를 결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혹이 결국은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야 사실상 제대로 된 결과들이 규명됐던 것처럼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지부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특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언제 받느냐가 여당이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 국회 차원에서 좋은 해법을 찾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공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